네, 안녕하세요. 8월 22일, 네, 일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덥네요. 일단 뭐 지난주에 우리가 기다리는 합병 이슈, 네, 합병 공시가 나왔죠. 일단 합병 공시가 나온 이후에 일단 하루 정도 지났습니다. 하루 정도 지났는데 뭐 예상했던 뭐 기대 대비 조금 네, 만족을 조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죠. 일단 이슈가 18일 날 나온 거래량 공매도 부분 셀트리온의 대략 한 약간 사라진 한 14만 주 부분인가요? 해당되는 사항. 일단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반드시 조금 확인이 돼야 될 듯 합니다. 일단 18일 날 하루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외인들은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쪽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도 일단 그죠 뭐 장 마찬가지 한 3시 반 이후에도 뭐 공매도가 어느 정도 나왔고 그런데 일단 시간 외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공매도가 급증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여하튼 뭐 하루상으로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성급함이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이번 주 정도까지 조금 더 어떻게 주가가 형성되는 부분인지 일단은 이번 주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될 듯 하고요. 일단 9월 1일이 이제 그 주주명부, 주총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 부분이죠.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공매도에 대한 쇼크브링이 나올 듯한데 일단 전체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죠. 중국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부분 8월달 CPI 7월달보다 높다 시장 전망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 24일부터 26일 약간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해서 등등 전체적으로 뭐 그 전부터죠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 그 이슈상으로 조정 시작해서 계속 조정세 보이다가 중국 이슈로 다시 한번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뭐 시장 힘든 상황이 있어서 그죠. 일단 단 하루로 본다라고 하면 합병 이슈 상으로 조금 올랐고 그 전까지는 이제 2분기 실적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쇼크 정도 나오면서 주가가 또 많이 빠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만 그죠. 뭐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조금 빠지는 부분만 나왔다라고 하면 뭐 7%, 뭐 9%대 이상까지 안 빠졌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18일 날 조금 상승분을 보여줬으면 그죠. 뭐 잘하면 뭐 셀트리온 한 15만 원 후반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는데 여러모로 조금 아쉬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합병 공시내는 타이밍도 그죠. 회사 측으로만 본다 그러면 뭐 최적의 타이밍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주주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 일단 뭐 지나간 사항이니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여하튼 현재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합병 이슈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제약이 안타깝게 이번에 조금 제외됨으로써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조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합병 이슈에 따른 셀트리온 삼형제 매매 전략 일단 큰 그림 차원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 차원입니다. 네. 저도 그냥 큰 그림으로만 보여줄 수밖에 없지, 뭐 세부적으로도 저도 잘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큰 그림 차원에서. 그리고 일단 합병 후, 매수 단가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생각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확실한 부분은 아닙니다. 정권사 가장 정확한 부분은 정권사에 문의해보라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일단 제가 생각해서는 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방법일 확률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게 두 가지 사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시기 전에 항상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셀트리온 일단 뭐 시나리오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그죠 시나리오가 있었죠. 일단 하나투자증권에서 요게 한 4월 달쯤에 나온 레포트에 들어가 있었던 시나리오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증권에서 이야기했던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일단 셀트리온 제약을 빼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쪽만 합병하는 부분, 셀트리온 삼형제 동시 합병하는 부분 쪽으로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있는데요. 제가 이때 이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일반적으로 그죠 제약이 항상 변동성이 좋았던 부분은 인정이 되는 사항이지만 만약에 시나리오가
셀트리온 제약이 추후에 합병되는 부분으로 시나리오가 바뀐다라고 하면 제약에 대한 주가 흐름 자체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 참고하셔서 네, 잘 투자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 사항이 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는 일단 제약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약간 자랑하려고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닌 사항이고요. 일단 똑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그죠? 주식 투자는 약간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제약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수를 해 나갔을 거고, 그나마 조금 불확실성이 제약 쪽에 대한 부분에 있다라고 인지했던 또 분은 그죠? 너 나름 또 투자 전략을 잠깐 바꿨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나왔던 상황이었고, 합병 공시가 나오기 전에 그때 주말이었죠. 네. 요 셀트리온 제약 별도 합병 가능성, 네, 가능성과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요. 일단 제가 그 영상을 올려드리고 또 아마 제약 주주분들이겠죠. 그냥 저는 말씀 그대로 그냥 가능성에 대해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여러 부분을 참고하라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여하튼 뭐 정확하지도 않는 정보, 왜 올리느냐 등등, 하여튼 조금 말들이 많으셨는데요. 아무튼 그때 그 부분도 올려드린 사항도 말 그대로 3, 4병이 동시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항, 아니라는 근거, 가능성에 대한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죠. 지주회사 지분권, 그리고 일시적인 비용권, 등등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냥 이러한 면도 있구나, 이러한 관점도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투자에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사항이고요. 제가 당연히 틀릴 수도 있죠. 일단 전문가들도 많이 틀리는데 그죠? 저는 하물며 전문가도 아니죠.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합병 일정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봐야 될 듯 합니다.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합병 공시 8월 17일 날 나왔고 그죠? 주주 총회를 위한 주주 확정일 9월 1일입니다. 그리고 주총이 10월 23일이고 주식 매도 청구권 행사 가격이 10월 23일에서 11월 13일이죠. 그리고 이제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 서면으로 접수 9월 25일부터 10월 20일, 합병 소멸회사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 12월 26일에서 1월 11일 부분입니다. 합병 기일 12월 28일, 합병 신주 상장일 1월 12일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그죠, 합병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 변동성 조금 줄 수 있는 게 주총 부분, 주식 매수 청구권, 그리고 신주 상장되기 약간 D-한 10일, 15일 전부터 일단은 주시를 해야 되는 사항, 그리고 합병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 정지 예정 기간, 요거 부분도 당연히 그 전에 참고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합병 후에 재무제표, 합병 후에 매출과 영업이익 나오는 그 결과 부분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일단 매매 전략 단순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순한 이론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그죠, 하루하루 주가가 매일매일 바뀌죠. 그리고 합병 비율도 매일매일 바뀌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큰 그림상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만 지금 2사 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합병 비율 셀트리온 100%, 헬스케어가 44.9%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주가가 셀트리온이 15만 400원, 헬스케어가 6만 8,600원에 마무리되었죠. 일단 8월 18일 하루 기준상의 비율을 본다라고 하면 헬스케어가 45.65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조금 올라갔고, 그러면 각각의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 쪽에 대한 사항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은 셀트리온의 합병 비율, 비율 자체가 비중이 40%가 되었을 때를 가정한 사항입니다. 일단 셀트리온의 주가가 20만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40%면 그죠, 8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은 변수,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이 12월 26일에서 2014년 1월 11일 부분이죠. 네. 거래 정지가 된 이후에는 그죠. 헬스케어 주식 자체가 사라지죠. 네. 셀트리온 쪽으로 흡수 합병되면서 사라지는 사항.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크다. 네.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시나리오 1.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유 후에 1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결론적으로 신주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왜냐? 40% 부분이죠. 네, 주가가 8만원 부분입니다. 원래 합병 비율이 89,000원 부분이죠. 20만원 기준상으로 89,000원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략 9,000원 정도 매도를 하지 않고 네, 거래 정지되었을 때 그냥 요 부분은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이 12월 26일이니까 그죠. 12월 25일이 뭐 크리스마스니까 쉬겠고 뭐 12월 24일로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일단 그 전에 또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전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단순적인 이론적인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대략 한 주당 한 9,8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때는 헬스케어를 그냥 팔지 않고 거래 정지까지 갔다가 신주를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주당 약 한 9,000원 정도 그냥 단순하게 유리한 사항입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가 일단은 시나리오 두 번째 합병 비율 자체가 50%가 되었을 때 셀트리온이 20만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50% 정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라고 하면 이거 조금 잘못됐네요. 네, 제가 조금 약간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부분이죠. 약간 10만원 부분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도 후에 적절 시기에 셀트리온 매수가 유리하겠죠. 주당 한 이것도 한 11,000원 정도 부분이죠. 네, 11,000원, 89,000원 부분이니까, 아니, 합병 비율 자체가 89,000원에서 그죠. 네, 10만원 부분이니까 대략 11,000원 정도가 유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합병 비율 기준상으로 헬스케어 주가가 셀트리온 주가 대비 아래에 있느냐, 더 위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매도 후에 뭐 신주로 갈아타느냐 아니면 홀딩 하느냐, 크게 이론적인 관점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이론적인 수준입니다. 중간중간에 비율 변동 자체가 왔다 갔다 많이 심하겠죠.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이 12월 26일이라고 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뭐 24일 기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중간에 그죠? 중간중간에 변동 자체가 아까 이벤트에 따른 변동 부분이든 아니면 이제 연말로 다가갈수록 뭐 대주주 요건이라든가 기타 변수 자체가 많이 있는 사항이죠. 그런 변수 이후로 그 전에 또 뭐 헬스케어 비중 자체가 그죠? 조금 더 좋아졌다가 또 그 전부터 또 안 좋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사항, 중간중간의 변동 사항에 대한 부분은 예측 자체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뭐 변수들, 연말에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및 이슈들, 그리고 대주주 이슈 등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가지 아까 합병 진행 과정에서 일정, 뭐 주식 매수 청구권, 매매 거래 정지, 대주주 요건, 그리고 뭐 기타 약간 수급 부분이라든가 그런 등등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신경 쓰셔야 될 타이밍,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그죠. 뭐 그래도 조금 뭐 한 50 정도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이제 이 시점은 최소한 70 이상, 80 이상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시장 변동성에 맞게 잘 대응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연말 되면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소멸 부분이 되고 대주주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합병 후에 6개월 이내 셀트리온 제약 합병까지 진행한다라고 소회장이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도한 이후에 셀트리온을 사든 그죠. 뭐 제약을 사든 아니면 타 종목으로 사시든 아니면 그냥 예수금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방안 부분이 있겠죠. 일단 6개월 이내 셀트리온 제약 합병 진행한다.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매수 언제가 적정할까?
지금 기준상으로 단순 예상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중간중간에도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그죠. 2사 합병 마무리 이후에 합병회사의 주가가 안정세에 보일 때 변동성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합병된 회사의 셀트리온 주가가 그나마 변동성 없이 뭐 횡보 구간이든 어느 정도 안정세 보일 때 셀트리온의 제약의 합병 모멘텀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때 안정세를 보일 때 그때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그죠.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하루 정도 지났는데 그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주가가 올라갔는데 제약은 장초에 조금 오르다가 결국은 빠져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뭐 또 하방은 지지를 해주겠죠. 하방을 지지를 해주다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오를 때 상승세 그나마 변동성 적게 움직일 수도 있겠고, 여하튼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시점. 그런데 요 하방을 어느 정도 제약이 지지해주는 시점보다는 제가 봐서는 어차피 합병에 대한 마무리가 된 이후에 합병에 대한 주가가 안정세일 때 합병 모멘텀에 대한 제약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때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주주권에 대한 사항도 그죠. 이 잠시나마 또 제약 쪽으로 갈아탄다라고 해도 제약도 어차피 6개월 이내 또 합병을 한다라고 하니까 대주주 되시는 분들도 여러모로 또 고민 자체를 조금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합병 전 합병 후에 매수 단가 쪽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합병 전에 셀트리온 5,000주, 헬스케어 3,000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합병 비율이 지금 100대 44.9%대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단순하게 그죠. 말씀드렸던 대로 셀트리온의 주가가 15만 1200원 합병 전에 합병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 주식 수는 그죠 8,000주에서 6,300주로 줄어드는 사항이지만 헬스케어의 단가 자체가 셀트리온 단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계좌 평가액은 9억 6천, 9억 5,900 거의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합병 후에 매수 단가 이 부분은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올 거냐라고 예상했던 부분은 일단은 중간에 그죠 매수 단가가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의 매수 단가 기준의 계좌 평가액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합병 전에 매수 단가 기준상으로 계좌 평가액이 만약에 10억이었는데 합병 후에도 그죠 단순하게 주가 기준이 아니고 매수 단가 기준상으로는 단순하게 10억이 돼야 된다라는 논리 부분으로 접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제가 생각했어도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하튼 정확한 부분은 해당 증권사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일단은 똑같이 셀트리온 5,000주, 헬스케어 3,0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셀트리온의 평단가가 10만원, 헬스케어 평단가 55,0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상으로 요거는 주가가 아니고 여러분 매수 단가입니다. 여러분 평단가. 그러면 평단가 기준상으로 평가액은 6억 6,500 부분이죠. 6억 6,500 부분이 합병 비율 이제 100대 44.9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5,000주는 그대로 5,000주가 적용이 되는 상황이고 헬스케어의 3,000주는 합병 비율에 따라서 1,348주로 변환이 되겠죠. 그러면 합치면 6,348주입니다. 아까 제가 전제 조건 말씀을 드렸죠. 매수 단가 기준상으로 전후의 부분은 계좌 평가액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가정. 계좌 평가액 합병 전에 6억 6,500이었죠. 6억 6,500 동일하다는 가정상으로 여러분들 보유 주식수만 바뀌죠. 전체 8,000주에서 6,348주로 바뀝니다. 그러면 계좌 평가액에서 6,348주 보유주로 나누면 평단가는 104,761원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04,761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죠. 평단가 기존에 셀트리온 10만원 대비해서 대략 한 4,700원 정도 더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90% 이상은 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매수 단가든 대주주 부분이든 어제 라방에서 나왔던 담보대출 연장 이슈권이든 정확한 부분은 해당 정권사에 반드시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생각한 매수 단가 변경 방법은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저는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뭐 내일 좀 통화가 된다라고 하면 정권사에 한번 최종적으로 문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매수 단가 변경 방법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여러모로 그죠.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조금 기대 대비 좀 미흡하면서 조금 뭐 실망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또 공매도에 대한 부분, 뭐 연기금 투신 쪽에 대한 부분 염려가 조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하튼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의 주가 흐름 일단은 사항을 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뭔가 이제 큰 변동성이라든가 이벤트가 생기기 전 뭐 그런 생기기 전에는 또 비슷한 양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여러모로 또 시나리오 별로 일단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